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시장 상황을 동향철학적으로 풀어볼까 하는데요. 자, 현재 이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박살난다고 했고 2분기 실적 박살나니까 2분기 실적까지 보시고 장기 투자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14년 만에 최저치다. 제가 이 삼성전자의 이 모형은 2008년 이전 당시로 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실적이 2008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앞으로 어떻게 보셔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영업이익 96% 급감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경제나 미국 경제 전부 다 사상 초유의 위기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입니다. 자, 이제 실적을 보시면 이전에 삼성전자가 2022년도에 고점 라인에 있었죠. 실적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을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분기마다 10조 원을 넘게 벌던 회사인데 지금은 1조 원도 못 법니다. 분기에 6천억을 버는 회사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해드렸죠. 올 상반기 토끼물이 나온다고 했고요. 이 종목 장기적으로 들고 가지 마시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하시라고 했죠. 토끼몰이 하니까 올라간다고. 실제로 올라갔고 토끼몰이에 사람들 다 걸려들었고 토끼몰이를 잠깐만 할까요? 어떻게든 더 많이 사게끔 계속 유인하겠죠. 유인할 거예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 그래프는 코스피지수 2000년 초반부터 2007, 8년도까지 상승한 모습인데요. 항상 이런 라인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주식을 언제 사냐? 이럴 때 정말 많이 삽니다. 삼성전자 8만원, 9만원, 10만원 이럴 때 정말 많이 삽니다. 그럼 고점 라인들이 형성되다가 항상 떨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게 IMF 때 그랬고 닷컴 버블 때 그랬고요. 2008 금융위기 때 그랬고요. 저희 시장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 상반기 토끼몰이 상승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1년 이상 들고 가지 마세요 경고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들고 가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런 시장들이 종목들이 하락하기 전에는 항상 전조 증상이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페이크 줍니다. 페이크. 떨어졌다가 올려버려요. 올리고 나서 쇼킹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100번 넘게 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몇 달 동안 알려드렸죠. 요 과정은 반드시 나온다. 삼성전자 지금 요 과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동양철학적으로 풀어보면 이 동양철학이라는 것은 서울대생들이 실제로 배우는 학문이고요. 삼성가에서도 교육하고 있는 학문이고요. 돈 있는 사람들만 배우는 학문이에요. 누구나 쉽게 공짜로 배울 수 있는데도 일반인들은 안 배웁니다. 왜?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누구나 이 학문을 접할 수가 있고요. 이 학문을 이용해서 시장의 방향성과 그 시대의 운명을 알 수가 있는데 뭐 로또 번호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은 돼지해를 기점으로 시장이 위기가 오고 쥐해를 기점으로 시장이 폭락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코로나 때 시장이 폭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올려 버렸어요. 돈을 찍어서. 그래서 원래 시장이 역사적인 폭락을 만났을 때는 사람들이 있는 그 주식들을 다 정리하게 만들고 주택 가격이 대폭락이 옵니다. 그게 아니면 대출이 다 정리돼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 그게 정리된 게 있나요? 없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이 시장을, 이 위기를 돈을 찍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거품이 안 꺼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을 찍어대면서 끌고 왔는데 이 거품들이 꺼지는 모습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조 증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새마을금고 파산하고 있고 건설사 위기 오고 있고 사람들은 가짜를 보는 거예요. 왜? 항상 그랬거든요. 자, 닷컴 버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사람들이 뭘 보냐? 환상을 본다. 야, 올라가는데 뭔 개소리야. 한번 올라타보세요. 어떻게 되나. 올라갔죠? 수익 난다고 자랑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볼까요? 어떻게 되나? 네, 점점 내려가죠.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네,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 위기를 저는 계속 알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2008 금융위기 전에 시장이 어땠죠? 계속 올라가는 거에 사람들이 계속 올라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올라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계속 올라가니까 돈 벌었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매수해서 돈 벌었다고 자랑해도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하면 어떻게 된다? 자, 올라간다 하죠. 근데 대폭락이 오면서 그동안 번 거 전부 다 날립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믿는 순간부터는 대폭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때 사실 위기가 오면서 대출이 정리되고 사업자들이 좀 폐업하고 이 과정을 경험했어야 되는데 돈 찍어서 시장을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면 폭락이 연기된 거예요. 금융위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떨어졌죠. 근데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반등 나왔죠. 이 증시가 떨어졌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증시도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대출한 사람들이 파산을 많이 해야 되고 부동산이 대폭락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다시 다 원점이에요. 주식도 막 조금씩 올라가고 아직 안 왔다는 거죠. 이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동양철학적으로 풀어보면 항상 이 해가 돼지해를 기점으로 쥐해가 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 피해갔죠. 인위적으로. 피해간 건 아니죠. 더 쌓아놓은 거죠. 위기를 더 크게 만든 거예요. 부풀려서. 그래서 이번 재앙은 저번 금융위기보다 몇 배 이상은 크게 온다. 대폭락이 온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입니다. 이전에 제가 방송한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연달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019년부터 물기운이 계속 들어오죠. 이게 뭐냐? 돈기운이다. 돈. 이 세상이 이 자본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큰다는 거예요. 돈 기운이 흐르죠. 그래서 언제 막을 내리냐? 2024년에 막을 내리는 거예요. 왜? 물기운이 끊기거든요. 이 돈줄이 끊긴다는 거예요. 이 돈이 이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물이 메마르는 거예요. 가뭄이 오는 거죠. 이 물이 2019년도부터 흘러가다가 23년도에 막을 내리고 24년도에 이 물이 없냐? 아닙니다. 물이 있어요. 지금 24년도가 이제 물에 젖은 상태예요. 아직 마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24년도에 이 그동안에 이제 흘러왔던 물들이 24년도에 나무가 이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름 정도가 지나면서 물이 다 증발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경제가 내년 여름을 중심으로 그 이상을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잘 보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 5월달 인근 5월달에서 6월달 그 사이겠죠. 그 사이가 지나면 물기운이 다 빠집니다. 세상이 완전 메마른다는 것이고 돈줄이 완전 다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메말라서 기업들이 파산하고 투자자들이 돈이 없어서 주식을 다 던질 거예요. 그 전부터 전조 증상이 나오죠. 23년도 가을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가을부터 전조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8월부터죠. 8월부터가 이제 전조 증상들이 나오지 뭐 위기가 온다가 아니에요. 전조 증상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가을부터 뭔가 조금씩 세상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정말 극적이에요. 2월달 같은 경우도 나무 기운이 2개나 들어오고 3월달에 나무 기운이 2개 들어오고 5월달에 불기운이 2개 들어와요. 사람들이 2배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욕심을 내도 2배, 겁을 먹어도 2배. 그 다음에 7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땅이 또 2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엔 또 금이 2개씩 들어와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거든요. 5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곱하기 2로 나오는 그 해들이 있는데 그 해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에 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이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좋은 경우도 있어요. 다만 너무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게 아니라 1년 통을 봤을 때 1년 토탈로 봤을 때는 지나고 보면 그때 너무 극적이었다. 너무 힘들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극적으로 좋아졌다. 극적으로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곱하기 2란 말이죠. 1년으로 봤을 때는 좋을 때가 이렇게 극적으로 좋았다가 나쁠 때 이렇게 극적으로 나빴다가 변덕이 엄청 심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 물의 기운은 올해 이제 끝나고 내년에 이 물의 기운을 이 나무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자 이제 상당히 큰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가 내년 5월 기점으로 마지막 물을 머금다가 본격적으로 불이 시작된다. 그래서 물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자금줄이 완전 막힐 것이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제가 22년도 상반기부터 경제 대공황 생각하고 준비하셔라 계속 말씀드렸죠. 1년 이상 들고 가는 장기 투자는 하지 마시고 1년 안에 파는 단기 투자 위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세계 경제가 결국에 이 주기마다 오는 대폭락을 피해 갈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폭락이 온다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항상 이 대폭락이 오고 난 뒤에는
엄청나게 큰 상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역사적인 기회, 현대차 역사적인 기회, LG전자 역사적인 기회에 매수하실 분들은 제대로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제대로 한번 기다려 보셔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3만전자, 4만전자 아니면 구입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제가 장기로 들고 가실 분들 1년 이상. 그 외에는 삼성전자 제가 단기 투자로만 하시라고 했어요. 올 상반기 토끼물이 나온다고. 토끼물이 개인들이 주식 산다. 정확히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업 투자는 아무 때나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폭락이 왔을 때 그때 싸그리 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초전 박살이 날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죠. 왜? 토끼물이니까. 근데 돈줄이 마른다고요. 지금 동양철학적으로 봐도 삼성가에서도 이 지식으로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년부터 이제 물이 슬슬 말라가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자금줄이 다 막힐 텐데. 끝납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물인데 이 전부터 전조 증상이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이 시장을 좀 의심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